제 며느리는 20년째 명절마다 우리 집에 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꼭 시댁 갈게요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올해는 친정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도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뵙고 싶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이 말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려고 해, 핑계대고 친정만 가려고 해,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아서 섭섭해. 그런데 제 며느리는 다릅니다. 명절 아니어도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옵니다. 반찬 만들어 가져오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랑 그렇게 친해? 비결이 뭐야?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 15년 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댁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 어머니가 저한테 절대 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며느리를 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명절만 되면 긴장되고 며느리가 오기 싫어하는 것 같고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고 오늘 저는 70년을 살면서 며느리를 20년 넘게 보면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걸 모르면 며느리는 점점 멀어지고 아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미 많은 시어머니 분들이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며느리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진짜 무엇을 원할까요? 20년간 며느리를 보며 깨달은 답은 이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보다 간섭하지 않음을 더 원합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잘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고마워요. 제 방식을 인정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아들의 아내라는 것.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부터 며느리가 20년째 시댁에 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결혼 초기에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우리 집에 오면 긴장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눈치를 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빨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시댁 가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잘해준다고 한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이 자주 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좋아해야 손주도 자주 봅니다. 둘째,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박 여사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딸이야 편하게 생각해 하면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시켰어요. 며느리 설거지 좀 해줘. 며느리 빨래 좀 개줄래? 며느리 반찬 좀 같이 만들자. 박 여사는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처럼 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하녀 취급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독립된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손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며느리가 멀어지면 손주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제 친구 중에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봅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으니까 손주도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오면 뭐합니까? 손주를 봐야 할머니가 행복한데. 반대로 제 경우는 손주를 한 달에 2번 이상 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오거든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면서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손주를 보는 지름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제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초기 저는 며느리 집에 가면 이것저것 체크했습니다. 냉장고가 좀 지저분하네.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식은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엄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오시면 집 아니곳저곳 보시고 뭐라고 하신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날 며느리한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할게. 그 뒤로 며느리 집에 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냉장고가 어떻든 청소가 어떻든 집이 아늑하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괜찮을까요? 스스로 물어봐요. 제 친구 최 여사는 며느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청소를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 며느리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청소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잖아. 제가 살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는 걸 피하게 됐습니다. 절대 원칙 며느리 집은 며느리 영역입니다. 손님처럼 가세요. 며느리가 음식을 내오면 맛있다고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라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청소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 집 주인은 며느리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며느리가 집을 참 예쁘게 꾸몄네. 살림을 잘하는구나. 이 한마디면 며느리는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갈등 원인입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요즘은 왜 애를 이렇게 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키워줄게. 한 친구는 며느리가 손주한테 이유식을 먹이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이면 안 돼. 우리 때는 미음을 먹였어. 이유식은 소화가 안 돼. 며느리는 최신 육아 책을 보고 공부해서 이유식을 먹이는 건데 시어머니가 부정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해요. 소아과 선생님도 이유식을 추천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어머니는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 뒤로 손주를 시댁에 데려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제가 키운 방식과 다르더라도 간섭하지 않아요. 손주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하면 신기하네.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합니다. 손주가 늦게까지 안 자면 괜찮아.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며느리와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처음 엄마가 된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며느리의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며느리가 손주를 정말 잘 키우네. 요즘 육아 방식을 공부 많이 했구나.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은 손주가 아파서 며느리가 걱정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라서 다행이야. 손주가 이렇게 좋은 엄마를 만나서 복 받았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친정엄마도 그런 말 안 해주시는데. 세 번째,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많이 시키니까요. 며느리, 이것 좀 해줘. 며느리, 저것 좀 도와줘. 며느리는 젊으니까 괜찮지. 제 친구 이 여사는 명절 때 며느리를 이렇게 부립니다. 며느리, 전 부치는 거 도와줘. 며느리, 설거지 좀 해줘. 며느리,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줘. 이 여사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로 보시는구나 느낍니다. 며느리도 친정에서는 손님입니다. 친정엄마가 다 해주죠. 그런데 시댁에서만 일을 하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명절에 며느리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며느리는 손님이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며느리는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어. 처음엔 며느리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편해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시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의 며느리는 명절 다음 날 전화해서 어머니, 어제 제가 아무것도 안 도와드려서 죄송해요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시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며느리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절대 원칙 며느리는 손님입니다. 손님한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한테 일을 많이 시키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반성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번째, 며느리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칼입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베는 칼입니다. 옆집 며느리는 명절에 꼭 온다던데, 친구 며느리는 반찬을 자주 해온다던데, 누구네 며느리는 시부모를 정말 잘 모신다던데,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제 친구 김 여사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자주 비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절에 꼭 오는데 작은 며느리는 왜 안 와? 큰 며느리는 반찬을 자주 해오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나를 큰 며느리만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결국 작은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내 며느리는 명절에 자주 오니? 라고 물어도 응, 우리 며느리는 착해라고만 합니다. 다른 며느리 이야기는 안 해요. 며느리한테도 직접 말합니다. 며느리, 내가 우리 아들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며느리라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이 말이 며느리를 시댁편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의 친정을 존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시어머니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명절에 친정은 왜 자주 가? 친정엄마가 왜 그렇게 자주 와? 친정에서는 뭘 그렇게 해줘? 이런 말은 며느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는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자주 만난다고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봐. 섭섭해.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아내 친정엄마 만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왜 친정만 좋아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에게 친정엄마는 평생 키워준 엄마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아도 타인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자주 봬요. 부모님 건강하실 때 많이 뵙는 게 좋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며느리 친정엄마도 며느리 보고 싶으실 거야.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하면 그래, 가서 부모님께 잘하고 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시댁을 더 자주 옵니다. 억지로 안 오니까 스스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엄마를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친정 가는 거 싫어하신대요. 어머니는 달라요. 절대 원칙 며느리의 친정은 며느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존중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섭도 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그럼 시어머니는 뭘 해야 해?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며느리를 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처럼? 네. 어머니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제 방식을 믿어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해주거나 손주를 봐주거나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짜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존중받고 싶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살림, 육아, 인생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 사람. 둘째, 인정해주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잘하네, 며느리 덕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셋째, 손님처럼 대하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기지만 손님처럼 대접하는 사람. 넷째,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게 부담 아니라 휴식이 되게 하는 사람. 다섯째, 아들을 믿는 시어머니.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를 믿고 아들 가정에 맡기는 사람. 이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며느리한테 간섭 많이 했는데, 이미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결혼 초기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결혼 5년 차에 며느리한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미안해. 초반에 간섭 많이 했지? 며느리 힘들었을 거야.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처음이시잖아요. 아니야. 며느리가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며느리 방식을 존중할게. 그날 우리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세요. 이제는 며느리가 뭘 하든 며느리 방식이 좋네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손주한테 간식을 줄 때도, 청소할 때도, 육아할 때도 다 인정합니다. 요즘 방식이 좋구나. 며느리가 공부 많이 했네. 이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며느리 편을 들어주세요. 아들이 며느리와 싸웠을 때 저는 며느리 편을 듭니다. 아들아,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사과해. 처음엔 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아들아, 내 아내를 지키는 게 엄마 역할이야.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내 가정이 행복해. 아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내 편 들어주시니까 저도 아내를 더 소중히 하게 돼요. 네 번째,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마워. 며느리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면 며느리는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바로 관계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요. 6개월쯤 지나서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날 며느리가 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급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오늘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남겨보세요. 그 용기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며느리 결혼 15년 차 되던 해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어버이날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편지를 준 거예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 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섭고 시댁이라는 곳이 무서웠어요. 친구들한테 들었던 시어머니 이야기들이 무서웠습니다. 간섭하고 비교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살림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청소를 못해도 요리를 못해도 며느리가 잘하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육아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방식이 어머니 방식과 달라도 요즘 방식이 좋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시켜 먹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와도 며느리는 손님이야라고 말씀하시며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만나는 걸 당연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이 편합니다. 친정보다 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존중해 주시니까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결혼하면 저도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만난 게 큰 행운입니다. 며느리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간섭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며느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며느리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겁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뭔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며느리를 가르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이해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60세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며느리한테 간섭하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며느리를 존중하고 있나요?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오늘 당장 며느리에게 연락하세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미안해.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라고 말하세요. 며느리가 뭘 하든 며느리가 잘하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며느리도 의아해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할 겁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 달라지셨어요. 시댁 오는 게 편해졌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도 며느리에게 배웁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며느리의 생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적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손주의 엄마입니다. 그 며느리를 존중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어머니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며느리와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며느리의 관계가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차길, 온 가족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